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1월이 2주도 안 남았습니다. 2월 달에는 이제 2020년 빅 이벤트 중 하나인 이제 월샷 피닉스의 비트코인 ETF가 있습니다. 네, 여태까지 수많은 비트코인 ETF가 있었죠. 하지만 모두 반려 거절당했었습니다. 네, 2월 달이 다가오며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월샷 피닉스의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느냐 마느냐 기다리고 계시는데, 네, 과연 월샷 피닉스의 ETF가 무엇이 다른 것인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 전에 몇 가지 소식 보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몇 가지 소식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USDT의 대규모 이체 소식이 나왔습니다. 750억 원 규모인데요. 네, 비트파이넥스로부터 익명의 계좌로의 이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USDT, 테더와 비트파이넥스가 한 기사에 같이 나오게 되면 흠칫흠칫 놀라게 되는데, 테더 청문회도 계속 열린 만큼 많은 이런 의구심을 키워주는 지금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의 비트코인 가격과의 상관관계가 있죠. 네, 과연 이 익명의 계좌로의 이체 소식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라크 미국 대사관 근처에서 또 로켓 공격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이란 지원 민병대가 아닌가 의심이 되는 상황인데,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이라크 주재 미국 이제 대사관에 있는 그린존에 이제 또다시 로켓포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현지 시간 20일 이제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 있는 고도 경비 지역인 그린존에 로켓포 3발이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는데, 네, 그린존은 관공서와 공관 등이 들어선 구획으로 경계 수위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네, 로켓 공격 주체를 자처하는 주장은 없었지만, 미국은 대체로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를 공격 주체로 지목해 왔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높아지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수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이 수위가 높아질수록 이제 비트코인과 금과의 상관관계가 올라가냐 마느냐 다시 한번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올 텐데, 네, 어떻게 될까요? 지금 디지털 금으로서 새롭게 새로운 해치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비트코인, 네, 2020년 얼만큼의 가격 상승률을 보여줄지 이렇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레이그 라이트에 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튤립 트러스트 자산 사용 가능하다, 99% 확신 가능하다 했는데, 얼마 전에는 이제 이 크레이그 라이트가 110만 BTC에 접근할 수 있는 키가 없다, 이건 순 거짓부렁이다라는 내용이 나왔었죠. 이에 관해서 반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칭 사토시 크레이그 라이트가 최근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튤립 트러스트에 묶여있는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고, 이제 나의 비트코인 자산 및 기타 모든 것을 장악할 수 있다고 99.9999% 네, 이렇게 확신한다 밝혔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나는 일찍이 비트코인이 전혀 가치가 없을 때부터 신탁기금을 조성했다. 이는 미래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만약 내가 신탁 관리자 중 한 명이었다면 수탁자는 관리자로부터 자산 암호화폐를 이전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 만약 그 신탁이 내 것이었다면 사람들은 나의 자산을 압류하려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크레이그 라이트의 정말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져서 뭐 말하는 것마다 다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조금의 의혹만 나와도 크레이그 라이트의 말은 그냥 물거품처럼 이렇게 믿음이 사라지게 되는데, 과연 정말로 이 자산에 110만 비트코인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을지 없을지 계속해서 얘기가 이제 나오겠죠. 네, 바이낸스의 이제 자오장펑 CEO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오히려 암호화폐를 맡기는 게 더욱 안전하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유명 경제 분석가 피터 시프의 비트코인 분실 사고와 관련해 자오장펑 바이낸스 CEO가 중앙 집중형 거래소는 타인의 암호화폐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특히 프라이빗 키를 잘 보관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믿음직스럽다 지적을 했습니다. 네, 앞서 피터 스티프는 이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이 정도로 최악인지는 몰랐다고 성토한 바 있다고 하는데, 네, 또한 카사의 VTO 제임슨 로빈 자오장펑의 발언에 대해서 2019년 바이낸스는 해킹으로 4천만 달러 상당의 자산을 도난당했다. 전문적인 팀에게 민감한 정보를 맡기는 게 일반인이 책임지는 것보다 물론 나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인
관점이다. 몇몇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보관되는 자금은 시스템적인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고 하네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에 굳이 맡길 거면은 네, 이렇게 검증된 이제 세계 1위 거래소죠. 뭐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확실하게 그 예치금을 보유하고 있고 이게 분실을 당했을 때도 충분히 이용자들에게 그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래소, 지금 보장된 거래소가 바이낸스하고 코인베이스죠. 네, 아니면은 다른 이제 개인 지갑, 콜드 월렛이라고 하죠. 네, 하드 월렛 지갑에다가 맡기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 키는 이제 본인이 잘 가지고 있어야겠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분실하면 또 큰일을 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미 SEC 위원인 암호화폐가 사기다라는 인식 고치는 게 목표다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 2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게 되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로버트 잭슨 상임위원이 디지털 자산 혁신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발표를 하면서 우리는 현재 법률을 만들고 있다. 이를 통해 기술 혁신을 지원할 것이다. 하지만 물론 쉽지가 않다. 암호화폐 등 자산이 사람들을 흥분케 하는 동시에 리스크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이 같은 유형의 자산을 이야기할 때 사기가 연상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이거 중요하죠. 네,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보호를 이제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앞서 얘기했던 이제 비트코인 ETF에 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상장 지수 펀드 ETF는 지금껏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심사를 단 한 차례도 통과하지 못했었죠. 네, 이런 가운데 미국 뉴욕에 있는 신생 금융기업 월셔 피닉스는 SEC가 승인한 첫 번째 비트코인 ETF가 되겠다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월셔 피닉스는 지난 5월 뉴욕 증권거래소 아르카와 함께 비트코인과 이제 미국 국채를 기반으로 하는 상장 지수 펀드를 출시하기 위한 규정 변경 신청서를 냈습니다. 네, 당시만 해도 심사 중인 비트코인 ETF 신청서가 12건에 달했다고 하는데, 네, 그러나 SEC의 심사를 통과한 신청서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신청서 9건이 한꺼번에 거절당한 적도 있었죠. 네, 월셔 피닉스는 지난달 4일 기존에 냈던 신청서를 수정해서 다시 냈고 SEC는 월셔 피닉스의 비트코인 ETF 신청서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네, 월셔 피닉스의 신청서와 다른 기업들이 냈던 신청서 사이에 큰 차이점이 하나 있죠. 바로 기존의 신청서들이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만을 토대로 하는 것과 달리 월셔 피닉스의 ETF는 이제 비트코인과 미국 국채를 기반으로 하는 상장 지수 펀드라는 사실입니다. 네, 월셔 피닉스의 창업자인 매니징 파트너 윌리엄 허만은 코인데스크에 이제 우리가 제안한 비트코인 연계 ETF는 SEC의 다른 기업들이 낸 신청서와는 다르다며 우선 펀드의 구성이 매우 다르다. 월셔 피닉스의 펀드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제 비트코인과 미국 국채에 모두 투자하는 복합 자산 펀드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SEC는 이제 오랫동안 디지털 자산에 연동된 ETF 승인을 망설여 왔죠. 네, 디지털 자산 시장이 비교적 생겨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데다가 투자자들의 위험도가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판단을 한 건데 SEC가 비트코인 ETF 신청서를 잇따라 거절하자 일부 기업들인 제출했던 신청서를 스스로 철회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허만은 월셔 피닉스의 ETF에는 SEC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갖춰져 있다 밝혔는데, 네, 허만의 설명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폭이 너무 큰 데 따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월셔 피닉스의 ETF는 매달 기준 지수의 자산 비중을 자동으로 조정한다고 합니다. 네, 만약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 이제 해당 지수는 암호화폐의 비중을 줄이고 미국 국채의 비중을 높인다는 것이죠. 네, 반대로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낮아지면 암호화폐의 비중을 늘리고 국채의 비중은 줄이게 됩니다. 네, 블룸버그와 이제 톰슨 로이터 포털의 지수를 공표하기 때문에 이제 암호화폐와 미국 국채의 구성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허만은 설명을 했는데요. 네, 월셔 피닉스 ETF의 비트코인 가격은 내부적으로 혹은 유관 기관이 정하지 않고 시카고 상업거래소의 비트코인 기준 가격 데이터를 따르게 된다고 합니다.
네, 시장 조작 가능성에 대한 SEC 우려에 대해서도 월셔 피닉스는 감시 공유 협약을 맺어 우려를 최소화했다 설명을 했는데, 감시 공유 협약은 SEC가 최근 다른 기업이 낸 비트코인 ETF 신청서를 거절하면서 대안으로 언급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감시 공유 협약의 부재는 SEC가 지금까지 비트코인 ETF를 잇따라 거절한 결정적인 이유 중 가운데 중 하나인데, 즉 비트코인 ETF를 운영할 때 가격 기준으로 삼는 비트코인 현물 시장에 감시 공유 협약이 없어서 시장 조작 등에 취약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CME는 이제 자체 선물 시장뿐만 아니라 월셔 피닉스 ETF가 비트코인 가격을 참고하는 CME 현물 시장에도 감시 공유 협약을 적용해 왔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SEC는 가장 최근 이제 자산관리회사 비트와이즈의 비트코인 ETF 신청서를 거절하면서도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총 112쪽에 달하는 SEC의 결정서에는 감시 공유 협약이 없어 시장 조작이 여전히 있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네, SEC의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은 지난 9월 비트코인의 가격 예시 메커니즘이 여전히 미흡하다 지적을 하면서 기업들이 시장 조작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진척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네, SEC는 월셔 피닉스의 첫 ETF 신청서에 대해 6월부터 여론을 수렴하기 시작했지만 중간에 월셔 피닉스가 신청서를 다시 냈으므로 최종 결정까지는 아직 몇 달이 더 남아 있습니다. 네, 수정된 신청서에 대한 여론은 오는 12일까지 취합하게 되는데요. 네, 험하는 월셔 피닉스의 ETF는 투자자 보호는 물론 이제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규제를 준수하는 시장에 최적화된 제도라며 SEC의 승인을 확신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ETF 승인에 목말라 하는 것일까요? 네, 첫 번째로는 지금은 투자자가 직접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거래하다가 손해보는 경우가 많고, 거래소 지갑에 암호화폐를 보관하다가 잃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죠. 네, 피해 보상이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네, 하지만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게 되면 금융 및 가상화폐 투자 전문가인, 암호화폐 투자 전문가인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금융 상품에 가입해서 간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이제 개인이 투자할 때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 ETF가 미국에서 한번 승인되면 그 기준에 부합하는 많은 금융회사들이 이제 너도 나도 ETF 상품을 개설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 이제 ETF 상품을 만들어서 투자금을 유치해 운용을 하게 되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러려면 금융회사들도 비트코인을 매집해야 하는데 현재 비트코인 유통량은 약 1,700만 개로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네, 세 번째로는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직접 거래하지 않고도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많은 자금이 모일 것이고, 이것은 큰 손인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해서 충분히 이익을 볼 수 있을 만큼 시장의 파이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다만 기관 투자자들에 비해서 자본력과 투자 능력이 부족한 경우, 투자자들의 경우 이제 직접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이죠. 네, 이 직접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비트코인 ETF 상품이 승인된다는 것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와 증권거래법에 의해 합법적인 규제와 감독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이것은 기존의 금융시장이 비트코인을 제도권으로 수용하여 인정한다는 큰 의미를 갖는다. 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